4시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지만 오늘 코스피 2100선을 넘어갔습니다. 10거래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온 건데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와 함께 보시면서요.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을 해주시면요. 선착순 20명에게 주식 해결사 전문가 무료 체험권을 나눠드리는데요. 행운의 기회 스피디하게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그리고 1022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힘차게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 오창록 전문가 그리고 김민재 전문가 자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첫 번째 고민은요. 시청자 번호 끝자리 5100님의 고민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매수 가격 1,587원에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투자 의견 어떨지 오창록 전문가께서 남겨주시죠. 네, 이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에 대한 제 투자 의견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명에도 블록체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듯이 신규 사업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업과 블록체인 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상태이다라고 이제 회사가 사업 보고서에도 작성을 한 내용인데요.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약 88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좋은 시세를 기대를 했지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11월 15일 날 공매도가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현재까지는 박스권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중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고 이제 매수가가 1,587원으로 이제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을 때 1,100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다가 1차 목표가 1,100원 못 뚫을 시에는 이제 비중 절반 매도. 만약에 비중이 좀 적으시다 하는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는 1,510원에서 그때는 이제 전량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팔기엔 좀 아까운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은 텔콘 RF 제약입니다. 매수 가격이 11,290원에 비중 41%. 끝자리 번호 9100님의 고민인데요.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 전략 챙겨보는 것이 좋을지 김민재 전문가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 종목 일단 홀딩 관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홀딩 관점이라는 부분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일단 반등 시 매도 관점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바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미쪽에서 뭐 임상 이상 관련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로 지금 상단 저항대 맞고 물량 소화에 따른 저항을 맞고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이 9,000원대, 그러니까 즉 8,990원 이 위로 올라갈 때마다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11,290원으로 지금 현재 저항대보다 더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8,0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등 나오게 된다면 8,990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8,990원대 위로 올라올 시에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 비중 축소하는 의견 알려주셨으니까요. 기억해보세요. 다음에는 동구바이오제약이네요. 매수 가격 22,3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4453님의 고민입니다. 이번에도 제약주입니다. 투자 의견, 오창록 전문가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한 제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 보면은 일단 피부과 시장에서 계속되는 이제 처방률 이제 1위를 지속하고 있고요. 비뇨기과에서도 상위권 이제 전문의약품 생산업체입니다. 추가적인 사업으로는 줄기세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으며 화장품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이제 계열사인 이제 노바셀 테크놀로지의 이제 아토피 치료 후보 물질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에 이제 급등세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물론 당일날 바로 내려오긴 했지만 차트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에 걸친 요 대량 매수세입니다. 요 매수세가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데도 그 이후에 현재 이제 거래량 없이 이제 주가를 눌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봉은 매우 긍정적인 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는 이제 14,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강력하게 보유 의견.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19,500원 1차로 잡으시고 2차로는 매수가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 1차 목표 가격 1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가격대 먼저 잘 챙겨보시고 궁금하시면 저에게 또 연락주세요. 다음에는 인트로메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6,60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2947님의 고민인데요. 인트로메딕 온도 차이가 굉장합니다. 11월, 12월과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 김민재 전문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 종목 보유 관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텔코나 LF제약과 같은 관점인데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6,600원이시면 너무 높은 위치고 비중도 50%면 굉장히 손실이 좀 큰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손절 대응하기는 좀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렇게 급락이 나온 후로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락 중에서는 상승 조정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반등을 하려고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2,705원 정도만 지지를 해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반등폭도 제법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4,79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6,03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웬만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4,790원에서 비중 절반 매도하시고 6,030원에서 비중 절반 매도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메딕 우선은 보유 전략 주셨는데요. 김민재 전문가께서 알려주신 가격 전략에 따라서 먼저 대응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엔코입니다. 매수 가격 1,255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5284님의 고민인데 지엔코 하면 우리 업체이지만 이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모멘텀 따라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엔코에 대한 제 투자 의견은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이 말해주신 대로 이제 본업은 캐주얼 의류 업체입니다. 근데 내수에서 매출이 70% 가량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해주신 이제 신약 및 백신 개발 업체인 스미젠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1월 18일이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막판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제 스미젠의 이제 에이즈 백신 치료제가 임상 2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지엔코의 3분기 매출이 293억 원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올해 2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적자가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시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인 것이 1차적으로는 1,300원을 뚫어야 이제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 가격이 1,255원이시니까 1,300원 정도 올라온다면 그냥 비중 축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엔코 같은 경우 반등 시 비중 축소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1,300원대에서 비중 축소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고민들부터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투자 의견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틸각, 팔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하루에 추천도 두 종목씩 주시잖아요. 그것을 따라가셨다면 케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5종목이 쌓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진양화학도 들어왔고요. 덱스터, 프로스테믹스, 코스모신소재, JNK터 들어왔는데요. 추가 전략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네, 덱스터 사실 영화 곧 개봉을 하지만 연일 하락세거든요. 이거 어떻게 팔 각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틸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제 영화 백두산이 이제 12월 19일 날 개봉으로 이제 약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이제 11월 12일에 이제 공매도가 대량으로 나온 후에 이제 12월 10일이었습니다. 한 번 더 공매도가 좀 강하게 이제 시장에 매물로 이제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손절가로 드렸던 종가 기준 7,290원 부근까지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약 이제 손실이 좀 커진 상황이긴 하지만 요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제 딱 한 7거래일 정도 남았네요. 개봉 전까지. 그 전에 이제 반등을 좀 세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제 현재 비중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리고 손절가와 목표가,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9,700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버텨볼 각오로 알려주셨는데요. 19일에 백두산 영화 개봉이 되니까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들어왔는데요. 오늘 OLED 관련주가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5G 관련주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김민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추가 AS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제이스텍 종목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네. 화면에 잡혀있는 종목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수익률 좋은 종목보다는 지금 당장 시장에 내려와서 더 좋은 매수가가 오는 종목들을 지금 추려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사실 AS 종목들 2종목 정도 할 부분이 있는데도 그 부분 지금 제외하고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이스텍 말고도 지금 FNS테크라는 종목도 지난번에 목록에 있었는데 오늘 한 10% 상승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종목들은 계속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이스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OLED 종목이고 제가 OLED 종목을 밀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5G랑 OLED는 내년까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로 낙폭이 과도하게 좀 내려오고 있지만 이 종목은 내려올수록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OLED 종목들은 2017년과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투자 시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7,000원부터 2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OLED 투자가 확정됐을 때에도 높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추세적으로도 거의 하단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장에서 OLED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유효하다,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 확대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확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잘 따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팔각 시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급등주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내일장 급등주로 함께 가시죠. 전문가 두 분의 회심의 공략주에 대해 AS 챙겨봤고요. 이번엔 새로운 급등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전략 챙겨볼게요. 네, 오늘 제가 급등주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DR텍이란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DR텍은 이제 일반과 특수 촬영용 엑스레이를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를 1,910원으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 후반 들어서 점차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오늘 수급세가 이제 개인이 매수하고 외인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추세가 보시면은 빨간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고 난 뒤에 오늘 급등을 한번 보인 것이라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선을 그려놓은 다음 목표가인 2,15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급등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험이 커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795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록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DR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의료기기 관련주 개별 모멘텀 눈여겨보면서 가격 전략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민재 전문가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나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이 아시아나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관련 아시아나 관련 종목들은 지금 상승하려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 HDC 쪽 관련은 좀 좋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승할 모멘텀이 지금 있다. 기업 개선이 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10%씩 끊어서 안내드리기 때문에 한 6,100원 정도로 일단 안내드리겠고 6,100원 올라가더라도 일단 홀딩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짧게 4,9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께서 현재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아시아나 항공을 전략으로 챙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급등주 종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성장주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실 수 있으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종목 해결사 넘어갑니다.